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20년 12월 3일 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1, 2 선택 과목 시험지를 한 번에 받고 학교 타종에 맞춰 차례대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당시 해당 시험장에서는 1 선택 과목 종료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렸고 감독교사들도 타종에 따라 시험지를 모두 거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종료령이 일찍 울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소동이 발생했는데요. 이후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능 시험에서 4교시 탐구 영역 시험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서 피해를 봤다고 소송이 제기된 겁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8,8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실제로 승소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추가 시간을 얼마 주겠다는 공지가 없어서 남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등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충분히 이에 대해서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수험생 A씨 등 9명에게 대한민국이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2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시간이고, 그렇지만 그 사이에 몇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답안지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못했던 문제 다시 봐서 사실은 여러 문제를 풀 수도 있는 시간이고, 추가 시간을 주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그 머리에 스쳤을 텐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이건 200만 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인생으로 보면은 그 뒤에 공짜가 몇 개 붙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시험에 집중해서 자신의 인생을 또 다시 잘 나갔기를 빌어보고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감독 들어가시는 분들 좀 더 집중하고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12년 노력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더 철저하게 챙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영원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강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또 기대해 볼게요. 네. 저는 25년 전 미국 유학생활 중 아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 사람은 자신을 상당한 재력가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의류 사업을 크게 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서울에 빌딩도 여러 채 있다면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죠. 저희는 미국에서 3개월 정도 함께 지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사업을 물려받는 일로 캐나다에 갈 일이 있다고 곧 오겠다 말만 남긴 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남자를 찾으려고 수소문해봤지만 남자가 알려준 신원은 이름 외에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아빠를 찾을 생각을 단념한 채 2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NS를 통해서 아이 아빠와 똑같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아이 아빠였어요.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와 직급까지 알게 됐고요. 그 성인이 된 딸이 그 남자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 남자는 딸아이의 존재를 부인하고 해외에 체류해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네, 정말 드라마 같은 사연입니다. 25년 동안 아이 아빠의 그 존재도 모른 채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홀로 키우신 건데요. 배신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혼자 또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분명히 곧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이 아버지는 사연자분에게 자신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도망가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름에 전부 거짓말이었다면. 네, 이제라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SNS가 이럴 때는 또 도움이 되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막 저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결국 인지청구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강 변호사님. 자,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인지청구 소송은 자녀와 생부 간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친생자 관계를 법원이 인정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 인지청구 소송은 딸이 제기했군요. 이게 이제 자녀가 직접 하는 건가요? 네, 인지청구 소송은 법에서 자녀와 그 직계 비속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미성년이면 그 법정 대리인인 친모가 하고요. 네. 성년이면 자녀 본인이 원고가 돼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사연자분의 따님은 이미 성년이 되셔서 직접 인지청구 소송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2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성년이 되신 거네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생부가 해외 체류를 해서 한국에 없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부가 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변호사님. 네, 생부가 한국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 방법이 있는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직원이 직접 생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생부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네. 이 방법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해외 출장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부가 해외에서 자신의 검체를 채취해서 법원에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생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게요. 네. 자녀의 성별이 남자면 생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비교를 하고 자녀의 성별이 여자면 할머니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서 인지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사연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사연자분이 결국 결정하셔야 될 일인데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하실 거면 검체가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걸 말합니다. 검체가 피검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 검체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검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네.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제 생부의 아버지, 어머니,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받는데 지금 사연자분은 따님, 이 성별이 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합니다. 만일 자녀가 아들일 경우, 남자일 경우에는 아들과 생부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네.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총 3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생모와 딸 그리고 할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생모와 딸 사이에 친자 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딸과 할머니 사이에서 X 유전자만 채취해서 비교하는 검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대상자가 좀 더 많아지고 그럴수록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들과 딸이 조금 다르군요. 네,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일단은 하나씩 조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법원에 요청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는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소송은요, 강 변호사님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기한 이런 건 없습니까? 인지소송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인 부나 모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아, 그거는 좀 중요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자가 인지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또? 네, 생부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생부는 자녀에 대한 친부로서 양육 의무가 있었고 양육비 지급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이제 딸이 성년이 되었더라도 지금까지 받지 못하셨던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세상에 2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던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를 하셔서 인지소송과 병합해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는데요. 강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사건을 잘 진행해서 꼭 승소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네, 우리 PD님의 선곡이 아주 예술입니다. 끝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그 모든 진짜 같던 거짓말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